안녕하세요. 진라이프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금 몇 그램 드셨나요? 나트륨은 얼마나 포함되어 있던가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칼로리를 계산하며 먹는 일은 흔하지만 특정 질환이 있거나 건강식단에 아주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본인이 하루치 먹은 소금의 양을 일일이 계산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오랫동안 저염식을 했었습니다. 몸을 가볍게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식단은 곧 저염식이 기본이라는 생각에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금은 저에게 적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더미 같은 샐러드 위주의 식사, 소금 없는 계란 프라이, 고추장이 빠진 비빔밥, 건더기만 먹고 국물은 버리기 등으로 병적으로 나트륨 섭취를 줄이려고 애쓰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힘들게 식단을 지켜온 것에 비해 저의 컨디션과 멘탈은 그닥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하루에 운동을 2시간씩 꾸준히 하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체력은 너무나 약했으며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피곤한 날이 많았고 만성 두통으로 인해 신경은 늘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습관, 철저한 식이 조절과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좋지 않고 무기력한 날이 지속되자 저는 슬슬 제가 고집해오던 식단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염식은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인체 내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미네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트륨과 칼륨입니다. 이 둘은 우리 몸을 이루는 기본 단위인 세포 내부와 외부의 전해질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도록 합니다. 특히 칼륨은 나트륨 농도를 조절함으로써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트륨의 조절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둘 사이의 균형이 잘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들 사이 불균형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염식, 무염식을 선호하는 것부터가 이미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채식 위주의 식단, 수분이 과도한 섭취까지 동반된다면 오히려 저나트륨 열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채식과 꾸준한 운동을 하면서도 건강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트륨이 결핍된 식단을 장기간 유지하면서 미네랄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겪으면서 건강을 위해 살지만 정작 건강하지 못한 생활이 이어진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저염식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체내 나트륨 양이 적어지면 수분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일시적인 현상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소금을 극도로 제한할수록 더 많이 나타나기에 다이어트 초기에는 체중이 급속도로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방이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체지방량에는 변화가 없으며 나트륨을 다시 섭취하기 시작한 경우 몸이 다시 수분으로 채워지면서 체중 역시 급속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의 체중 증가는 체지방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수분이 다시 채워지면서 원래의 체중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오히려 혈액 내 소금의 농도가 옅어지면 세포의 에너지 대사가 느려지고 지방 대사 역시 영향을 받아 지방 분해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몸에 작용하는 여러 호르몬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비만과 각종 대사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금이 결핍된 식단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다이어트 영역뿐만이 아닙니다. 소금은 위산의 주 재료이기도 한데 염분 섭취를 극도로 제한할 경우 위산 부족으로 인해 단백질 소화가 어렵게 됩니다. 요 근래에는 다이어트나 근육을 키우는 목적이 아니라도 식단과 보조제를 통해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는 데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금 섭취 부족으로 인해 위산이 충분히 생성되지 못하면 우리가 애써 챙겨 먹은 단백질을 제대로 소화 흡수를 시키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랫동안 해온 채식은 어떨까요? 제 건강에 정말 전혀 도움이 안 됐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효소가 풍부한 신선한 과일과 채소 위주의 식단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이 분명합니다. 과일과 채소에는 칼륨이 많은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염식을 하여 체내 염분의 양이 적은 상태에서
채식으로 칼륨 섭취까지 느리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몸속의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싱겁게 먹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싱겁게 먹는 것이 자신의 입맛에 맞고 현재 건강에 문제가 없다면 굳이 나트륨 섭취를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신부전과 고혈압과 같은 특정 질환이 있으시다면 나트륨 섭취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할 부분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건강 문제가 없거나 다이어트 자체가 목적일 때 굳이 저염식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평소에 물을 많이 먹는 사람이거나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저염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약 저염식을 오래 유지했는데 건강 문제가 전혀 호전되지 않고 있다면 또는 저염식으로부터 얻는 이득 없이 억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금 섭취량을 조금이라도 늘려보세요. 단, 나트륨 섭취는 2000mg, 소금으로는 5g 이하까지 과잉 섭취가 되지 않는 선에서요. 우리가 먹는 소금의 종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섭취하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마트나 인터넷 등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의 안전하게 생산된 소금을 구하면 됩니다. 나트륨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소금의 종류를 따지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먼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가공식품의 섭취량을 철저히 줄여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내가 먹는 나트륨 양이 권장량이 넘지 않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내가 먹을 하루치 소금량을 따로 담아놓고 그 내에서 섭취하거나 조리에 이용해 보세요. 하루치 섭취하는 소금량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채소와 과일의 섭취량을 늘려주세요. 짠맛을 포기할 수 없을수록 채소와 과일을 통해서 칼륨의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나트륨 섭취량에만 과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식습관을 방해하는 것은 나트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과 동맥경화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과잉 섭취가 있다는 점도 상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 먹은 음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감사합니다.